언어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지 아닌지 보는 건 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보통 엄마랑 아이랑 갖다 진료실에 들어오면 아이의 눈을 봐요. 아이를 부를 때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랑 눈 맞춤을 하는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이 늦지만 배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 늦는데 하고 고민이신 부모님들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우리 아이 정신건강의 저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에서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말이 좀 느려서 걱정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나요? 꽤 많이 있죠. 저희 소아정신과 외래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만 2돌, 3돌 좀 어린 아이들이 초진에 딱 잡혀 있다고 하면 아마도 말이 늦어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겠구나 라고 상상을 딱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만 3세, 만 3돌, 4돌 돼서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도 요새는 좀 다행이어서 예전보다 영유아 발달 검사가 지금 발달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3돌, 2돌 된 쯤 좀 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2돌, 3돌. 보통 아이가 말을 좀 이렇게 시작하고 좀 잘 한다라고 하게 되려면 몇 세 정도 돼야 되나요? 이 아이 말이 느리다, 빠르다라는 걸 좀 판단하는 걸 사실 부모님들은 18개월쯤 되면 이제 걱정을 시작해요.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표현 언어, 발화로 해서 말로 표현하는 언어의 발달을 돌 때 첫 단어가 나온다고 말하고요. 2돌 때 2단어 문장, 물 줘, 밥 줘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서 돌 때 첫 단어 나온다는데 그래서 답은 첫 단어가 이 아이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한 15개월쯤, 3개월이면 다른 애들 나왔다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나올까 좀 이렇게 기다려보다가 18개월쯤 때까지 됐는데 아이가 단어가 안 나왔다가 하면 그때부터 좀 슬금슬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검진이 지금 12개월 전에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있고 12개월 이후에 18개월 시점에서 24개월 시점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발달 검사를 하게 되면 언어 발달이 얼마나 뭐 지연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소아과에서 듣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들으면 이제 고민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소아정신과를 가야 되나? 어디 발달센터를 가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의 시점이 되게 그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료실에 말이 좀 늦는 것 같다 하고 찾아오는 그 2, 3살 아이를 처음 보시면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언어 발달 지연이 뚜렷하게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뭐 저희가 아이들 발달 보면 운동 발달, 뭐 얼마나 걷고 뛰고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손가락 움직임, 미세 운동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좀 느리고 빠르고 하는 그 갭이 굉장히 큰 영역이 특히 이제 언어 발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어가 좀 늦어서 왔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정말 의미 있게 늦는지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의미 있는 언어 발달 지연은 1년 이상 지연이 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1년이요? 1년 기준이 뭐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표현 언어 발달 말씀드렸잖아요. 2돌 아이인데 아직 첫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1년 이상 느려진 게 좀 분명하죠. 그리고 아이가 3돌쯤 됐는데 이제 딱 2단어 문장이 되나요? 물 줘, 밥 줘가 나와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좀 가장 부모님들이 딱 와닿는 그래서 설명이시고 뭐 그런 다음에는 사실 저희가 언어 평가를 해서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수용 언어 발달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구체적인 언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면 첫 단어가 나왔는지 그게 돌 때 나왔는지 좀 늦게 나왔는지 지금 아이 나이에 따라서 아이 연령이 뭐 몇 개월인데 2돌 때 어떤 양상이 나왔는지 2단어 문장은 나왔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대략 얘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벌어져 있다라는 것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하죠. 저희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청력이에요. 청력이요? 네, 아이들이 잘 못 들으면 그런데 이제 요새는 사실 다행인 거 요새 아이들 다 태어나면 신생아 청력 검사라고 해서 기본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이제 확인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아이 소리는 잘 듣는 것 같은지 어렸을 때 신생아 청력 검사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하고 요새는 어머님들이 다 이비인후과를 들렸다 오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청력에 거의 문제가 없으신 상황으로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좀 진단이 분명하게 되고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질환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요? 네. 자폐는 알겠는데 스펙트럼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마 자폐증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좀 떨어진 아이들, 그리고 뭐 언어 발달이 늦거나 이런 아이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을 자폐증, 그리고 좀 언어 발달은 괜찮은데 사회적 의사소통만 떨어진 아이들 뭐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질환으로 나뉘어서 얘기해서 전반적 발달 지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근 이제 저희 정신의학 진단 편람이 좀 바뀌어가면서 현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폐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아스퍼거,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결국 비슷한 계열의 문제이고 비슷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지연이 있고 그러면서 제한된 관심사, 특정에 딱 꽂힌다든지 반복된 어떤 상동행동의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표현을 하자. 경한 거, 중한 거 그런 증상은 어떤 딱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구분을 짓지 말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좀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발달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건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사실 진단을 빨리 해서 빠른 개입을 하게 됐을 때 결국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됐을 때 예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셨을 때 최대한 빨리 진단을 분명하게 해서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이제 언어 발달 지연이 있게 되면 혹시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지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중점을 두고 아이를 보고 그리고 어머님을 하고 면담을 하게 되죠. 네, 말만 늦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자폐 증상이 와서 말이 늦는 건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두 개는 다르다는 건가요? 자폐 스펙트럼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애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한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라 자폐증의 진단을 할 때 사회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의 장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발달의 지연, 세 번째로 제한된 관심사, 반복적인 상동행동을 넣고 언어의 결핍을 반드시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어의 결핍 여부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부수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런 사회적 의사소통을 결여를 보이는 아이들 중에 한 60%만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인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졌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지금 저희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소통을 하려는 소통을 하려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고 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를 보였을 때 그 한 양상으로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거는 분명히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언어 발달 지연만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말만 느릴 수 있고.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언어 발달 장애, 언어 장애라고 하고 그걸 이제 가장 경한 장애는 표현 언어만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표현형 언어 발달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할머니들을 만나면 야, 얘 말 좀 느려. 남자들 말 좀 느려야. 세 돌 넘으면 말 튀어야. 이렇게 말씀해서 기다리면 트인다는 하는 경우. 저희 주위에서 많이 흔히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표현성 언어 발달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자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뭐 혹시 언어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없애시고 발달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제공하셔라 이제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언어 발달 지연이 오는 게 그럼 환경적인 부분만 있는 건가요? 환경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유전, 환경 상호작용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네 아빠는 말 늦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혹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언어 발달이 약간 지연된 어떤 취약성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 환경적인 자극이 더 안 됐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훨씬 환경적인 요소보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부분은 아이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말해져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한테 치료라는 거는
사실 그 생물학적인 요소를 지금 아직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환경은 중요한 건 치료를 한다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풍부한 걸 주면서 아이를 뒤늦게라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이냐, 뭐 기질, 생물학적인 기질이냐, 환경이냐 하는 거는 각 질환마다 무엇에 좀 더 중점이 있는지 여부는 좀 다르지만 결국 정신과 사실 모든 질환 두 가지가 다 상호작용을 한다고 본다고 맞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두 가지 치료 방법이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좀 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애,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말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게 키예요. 네. 근데 아까 자폐 스펙트럼이 장애가 아닌 표현어 발달이 있는 아이들은 그 부분 정상인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굳이 가르쳐줄 그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의 거기가 접근하는 점에 있어서 통일되는 부분은 이 아이가 각 발달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을 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표현어 장애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든 아니면 아이가 지적 장애인 아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혹시 뭐 이렇게 약물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사실 아직까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지연을 약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입증돼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약물은 없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있게 되거든요. 뭐 행동의 문제나 아니면 충동성의 문제나 주력의 문제나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아이들 우울증이나 다른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동반 증상이 분명하고 그 증상이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동반 증상에 대해서는 약물로 치료를 하죠.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 언어 발달 지연 장애에 대해서. 아이가 분명 돌 때까지는 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는 말 굉장히 빨리 8개월, 10개월에 뭐 첫 단원 나왔는데 첫 단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 적이 없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호자분들이 얘가 첫 단원 나왔으니까 그 다음을 이제 두 돌, 세 돌이 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돌 때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에 대해서 지금 좀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어떤 거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시사하는 소견들이 얼마나 일찍 나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발달 특성상 돌 때까지는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돌 이후로 지연이 뚜렷해지는 경우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걱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늦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뭔가 돌 이후에 발달이 걱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돌 때까지는 괜찮았으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일찍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평가하는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다면요? 언어 발달 지연이 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지 아닌지 보는 건 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에 행동 기술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통 엄마랑 아이랑 딱 진료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이의 눈을 봐요. 눈이요? 네. 그럼 딱 진료실에 딱 들어왔을 때 아이가 어딜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진짜 아이가 어머님 보통 먼저 들어오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먼저 보내는데 보통 아이 이름을 한 번쯤 불러요.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랑 눈 맞춤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호명 반응이란 말을 하거든요.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봐서 부른 사람이 눈을 쳐다보는 거. 그래서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18개월에서 24개월 이전까지 특히 돌 전에 엄마가 불렀을 때 호명 반응이 좀 적었다라는 그 부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그 비언어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선의 이동이에요. 네. 저희가 시선의 이제 이동이요? 네. 합동주시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 분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보면 네.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쳐다봤어요. 그쵸. 제가 시선을 보니까 네. 시선을 따라 보셨잖아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네.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나를 보다가 다른 데를 보면 네. 뭐지? 저 사람의 주의가 저리 쏠렸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선생님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동주시의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시선의 이동이 네. 내가 주의를 둔 관심 있는 물건과 내가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시선의 움직임이 있는 거. 이걸 합동주시라고 그래요. 이게 18개월 시점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 이후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봐요. 그러면 이제 간단해요. 저희 진료실에는 장난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저것만 막 이렇게 하고 엄마를 안 봐요. 네.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걸 보긴 하는데 그걸 관심을 보이면서 누군가랑 공유를 하지 않으면 합동주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보다가 엄마는 보통 저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한번 슬쩍 쳐다보고 보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선의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가 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특징적인 건 하나는 이걸 보다가 시선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걸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을 데려와서 저걸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손을 끌고 자, 내 시선 여기, 그다음에 엄마 손이 필요한 거죠. 엄마 손을 봐요. 그런 다음에 엄마 손을 끌고 저거 빼주세요 이렇게 해요. 엄마랑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요. 엄마랑 그래서 시선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표현하는 거를 못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인데, 좀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있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에 굉장히 초반에 나타나야 되고 또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치료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요. 눈을 많이 따라보게 이렇게 하는 걸 연습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는 말씀은 이제 모국어를 배우는 건 뭐 이걸 어떻게 배운다 저렇게 배운다 고민 안 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막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때부터 성문법 교조 공부를 시작하고 막 과외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쨌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여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발달 기술들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보통의 환경적인 자극만으로는 좀 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듯이 굉장히 과외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고 그리고 어머님이 혹은 그 잘 가르쳐주는 기술이 뭔지를 배워서 아이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이 늦지만 배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배워서 그 아이는 발달을 하는데 또래랑 비교했을 때까지 그거를 이제 또래 아이 수준까지 올라갈지 사실 또래 아이들이랑 비교하면 계속 어느 정도 갭이 남을지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냥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가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말이 늦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발달을 또 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